겨울을 건너온 사람들 14화 금고 The Vault. 금고 아니었습니다. 서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손에 들린 낡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시원을 처리해. 최정환의 목소리였습니다. 완전히 흔적 없이. 알겠습니다. 박정우의 목소리.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것입니다. 10년간 찾아왔던 증거. 아버지를 죽인 명령. 최정환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된. 찾았어.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10년간 숨겨진 증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추격대가 다가오고 서희는 증거를 가지고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희망 한 스푼 살포시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판기의 능력 에피소드 어둠 속의 눈. 2012년 겨울. 강원도 깊은 산속 판기가 홀로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밤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졌죠. 어느 날 밤, 판기가 움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움막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느낌. 판기가 천천히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눈밭을 비추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기는 어둠 속에서 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려 하지 말고 주변 시야로 살피면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봤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 크고 검은 그림자. 곰이었습니다. 일찍 겨울잠에서 깬 곰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입니다. 움막 안에는 말린 고기가 있었는데 그 냄새를 맡은 것 같았죠. 판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곰이 움막 쪽 코를 킁킁거리며 문 앞까지 왔습니다. 판기는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존재를 지우고 1분, 2분, 3분.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곰이 돌아섰습니다.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판기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그날 밤 이후 판기는 어둠 속에서 존재를 지우는 법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법을. 어둠 속의 눈, 존재를 지우고 움직이는 능력. 오늘 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증거를 훔쳐 탈출해야 합니다. 1달러 오프닝 이미지 금고 안으로. 2015년 4월 화요일 밤 10시 정우투자 건물 지하 2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우의 생체 인식이 통과한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서희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금속 선반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 켜요. 서희가 말했죠. 박정우가 옆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금고 안이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지요. 벽면을 따라 철제 선반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 서류함들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각 서류함에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 A2005에 11이 어디 있어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저쪽. 박정우가 가리켰습니다. A 섹션은 저 구석이요. 서희가 빠르게 걸어가 선반을 훑어봤습니다. A 2003, A 2004, A 2005, 그리고 A 005에 11. 서희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죽음이 담긴 무게만큼. 이단락 딤 스테이트 증거들. 서희가 서류함을 금고 안 한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종류의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묶음, 사진들, 그리고 작은 녹음기. 서희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 이시원 서울중앙지검 검사. 상태 처리 완료. 일시 2005년 11월 15일. 담당 박정우.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처리 완료라는 두 글자로. 이게 다예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더 있소.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상세 보고서가 있습니다. 납치 일시, 장소, 방법, 신문 내용, 최종 처리 방법.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오. 박정우가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최정환의 직접 명령이 녹음되어 있소. 서희가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10년 전의 것.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3단락 세차필 아버지를 죽인 목소리. 지직거리는 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변호사. 최정환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이지만 그 차가운 톤은 변하지 않았죠. 예, 회장님. 박정우의 목소리. 이시원 검사 건 어떻게 됐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없어. 최정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자가 검찰총장한테 보고했다더군. 수사 확대를 건의했다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잠시 침묵하던 최정환이 말했습니다. 처리해. 완전히. 흔적 없이. 서희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명령. 최정환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방법은?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최정환이 대답했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든 자살로 꾸미든 깔끔하게 처리해. 그리고 수사 기록도 회수해.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희가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찾았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어요. 4단락 세첩이 더 많은 증거. 판기가 서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희 씨.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도 챙겨야 해요. 서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잠깐. 괜찮아요.
판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희가 서류함을 더 뒤졌습니다.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평택 폭발 관련 서류, 자금 거래 내역, 뇌물 수수자 명단, 그리고 사진들. 저희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창고에서 찍힌 것 같았죠. 의자에 묶인 채, 얼굴이 피투성이인 채, 하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은 채, 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증거 사진이요.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최정환이 모든 걸 기록해두라고 했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왜? 보험이요. 박정우가 대답했어요. 서로를 묶어두는 보험. 누구도 배신 못하게. 저희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빨라졌어요. 모든 증거를 챙겨야 했습니다. 5단락 캐틀리스트 외삼촌의 경고. 그때 저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외삼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야. 외삼촌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큰일이야. 왜요? CCTV에 차들이 보여. 뭐요? 건물 앞에 검은 차들이 오고 있어. 세대야. 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추격대예요? 그런 것 같아. 빨리 나와야 해. 얼마나 걸려요? 5분 안에 도착할 거야. 저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판기를 바라봤습니다. 추격대가 온대요. 5분. 판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빨리 챙겨요. 다 못 챙겨요. 저희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저희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녹음기, 상세 보고서, 자금 거래 내역, 뇌물 명단,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됐어요. 가요. 6단락 데베이틸 탈출 경로. 세 사람이 금고를 나왔어요. 저희 판기, 박정우. 지하 2층 복도. 어둠 속에서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탈출 경로가 어디예요? 저희가 물었습니다. 올라온 길로 가면 안 돼요. 정문으로 들어올 거니까.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비상계단이 있소. 반대쪽 끝에. 거기로 올라가면 후문으로 나갈 수 있소. 가요. 세 사람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복도 쪽으로. 비상계단 문이 보였어요.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죠. 쿵쿵쿵.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 계단을 내려오고 있어요. 젠장. 박정우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이쪽으로도 오고 있소. 다른 길은요? 저희가 물었습니다. 있소.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여기서 연결돼요? 연결 통로가 있소. 저쪽. 세 사람이 방향을 바꿨어요. 연결 통로를 향해. 7단락 데베이트 2 지하 주차장. 연결 통로를 지나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주차장.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추고 있습니다. 출구가 어디예요? 저희가 물었어요. 저쪽. 박정우가 가리켰습니다. 주차장 반대편에 경사로가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 가요. 세 사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들 사이를 지나 경사로를 향해.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4명. 손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뛰어요. 판기가 소리쳤어요. 3사람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옆에 차에 박혔습니다. 머리 숙여 차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달렸습니다. 경사로까지 50m, 40m, 30m. 또 총소리. 탕, 탕.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8단락 break into 2 경사로. 경사로에 도착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바뀌었습니다. 올라가요. 저희가 소리쳤어요. 3사람이 경사로를 뛰어올랐어요. 뒤에서 추격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경사로 중간쯤. 위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차 헤드라이트. 또 다른 차가 경사로 입구를 막고 있었죠. 젠장. 박정우가 소리쳤어요. 앞도 막혔어. 저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왼쪽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비상구. 저쪽. 저희가 가리켰습니다. 3사람이 방향을 틀었어요. 비상구로 뛰어들어가니 좁은 계단이 나왔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요.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1층, 2층, 3층.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추격자들도 계단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9단락 비스토리, 외삼촌의 지원. 저희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을 울렸습니다. 달리면서 받았어요. 외삼촌. 저희야, 지금 어디야? 건물 안,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몇 층? 지금 4층. 5층에 비상 탈출구가 있어. 외삼촌이 말했습니다. 건물 옆 건물이랑 연결된 구름다리야. 뭐요? 옛날에 조사할 때 봤어. 5층 복도 끝에 있어. 거기로 가면 옆 건물로 넘어갈 수 있어. 알았어요. 저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5층이에요. 저희가 소리쳤습니다. 5층에 탈출구가 있대요. 3사람이 계속 올라갔어요. 5층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복도. 사무실들이 줄지어 있었죠. 복도 끝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말했어요. 3사람이 복도를 달렸습니다. 끝에 유리문이 보이고 그 너머로 좁은 구름다리가 보였습니다. 옆 건물로 이어지는 10단락 펀앤드게임실 구름다리. 유리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구름다리였죠. 좁고 낡은 철제 구조물. 2 건물 사이에 5층 높이에 걸쳐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했죠. 건너요. 저희가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구름다리가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판기가 뒤따랐습니다. 박정우도. 3사람이 구름다리를 달렸습니다. 반대편 건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돌아섰습니다. 추격자 2명이 구름다리 입구에 서 있었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뛰어요. 판기가 소리쳤습니다. 3사람이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어요. 탕. 총알이 구름다리 난간에 박혔습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반대편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고 잠갔습니다. 휴. 저희가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11단락 펀앤드게임스 이 옆 건물. 옆 건물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 같았죠. 사무실들이 비어 있었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희가 물었어요. 모르겠소. 박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투자 옆 건물이니까. 아마 예전 협력사 건물일 거요. 나가는 길은요? 찾아야 하오. 비상구 표시를 찾으며 세 사람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이 나왔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내려가요. 저희가 말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4층, 3층, 2층,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낡은 로비. 유리 현관 너머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나가요. 저희가 문을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거리.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우 투자 건물에서 멀어진 곳이었습니다. 택시. 저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섰습니다. 세 사람이 재빨리 탔습니다. 빨리 출발해 주세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추격자들은 보이지 않았죠. 살았다. 저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증거가 들어있는 가방을. 12단락 펀앤드게임스 3 외삼촌과 합류. 30분 후 서울 외곽의 한 주차장. 외삼촌은 승합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내려 승합차로 옮겨 탔어요. 다들 무사해? 외삼촌이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우 빠져나왔어요. 증거는? 저희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있는 것들을 보였습니다. 서류, 사진, 녹음기. 다 있어요. 최정환이 아버지를 죽이라고 명령한 녹음도. 외삼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을 죽인 증거가. 드디어. 네. 저희가 외삼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 외삼촌을 위해. 그리고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위해. 승합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안전한 곳을 향해. 13단락 midpoint 최정환의 분노.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최정환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놓쳤다고? 전화 너머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금고가 열렸다는 것. A2005에 11 파일이 사라졌다는 것. 서희 일행이 탈출했다는 것. 최정환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전화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지요. 10년 전 녹음. 최정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나가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녹음이 공개되면 끝이라는 것을. 현직 검사 살해 지시. 공소시효 없는 범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 박정우, 이 배신자 새끼. 최정환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비상 상황이다. 강태준 회장님께 연락해. 직접 보고 드려야겠다. 진짜 흑막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14단락 Bad Guys Close in 1 강태준. 1시간 후 서울 성북동의 한옥. 고즈넉한 분위기의 전통 한옥이지만 그 안에는 현대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강태준이 앉아 있습니다. 70대 초반.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전직 국정원 2차장. 지하 경제의 진짜 지배자. 최정환이 그 앞에 앉아 있었지요. 고개를 숙인 채. 그래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증거를 빼앗겼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10년간 보관하던 증거를 고작 여자의 하나한테. 최정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태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환아. 예. 내가 왜 살아있는지 알아? 최정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쓸모 있으니까야.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최정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여자를 찾아. 강태준이 명령했습니다. 증거를 회수해. 그리고 관련자 전부 처리해. 박정우도, 그 여자도 다. 실패하면. 강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대신 처리될 거야. 15단락 Bad Guys Close in 이 전면전. 최정환이 강태준의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조직을 동원해. 서울 전체를 뒤져. 이서희, 김판기, 박정우, 윤재호. 4명 전부 찾아. 찾으면 즉시 보고하고. 내 명령 있을 때까지 대기해. 전화를 끊고 또 다른 번호로 걸었습니다. 경찰 쪽 연줄 다 써. 저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추적해. 신용카드, 휴대폰, CCTV 다 동원해. 다시 전화. 언론 쪽도 손 써. 이서희라는 여자에 대해 뭐든 파헤쳐. 약점을 찾아. 스캔들이든 뭐든. 찾으면 터뜨려. 최정환은 총력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서희 일행을 찾아내고 증거를 회수하고 모두 처리하겠다는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16단락 All is Lost 은신처에서 새벽 3시 서울 외곽의 새로운 은신처 폐공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예전에 알아둔 또 다른 장소. 4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서희, 판기, 외삼촌, 박정우. 테이블 위에는 금고에서 가져온 증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외삼촌이 물었습니다. 증거는 손에 넣었는데 이걸 어디에 쓸 거야? 서희가 증거들을 바라봤어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검찰에 제출하는 것. 하지만 서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정환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몰라요. 검찰 안에도 그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증거가 묻힐 수 있어요. 둘째는요? 판기가 물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 서희가 말했습니다. 전 국민이 알게 되면 묻을 수 없어요. 여론의 힘으로 수사를 강제하는 거예요. 박정우가 끼어들었어요. 위험하오. 알아요. 언론에 공개하면 최정환이 더 미쳐 날뛸 거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것도 알아요. 서희가 박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숨어만 있을 순 없어요. 10년이면 충분히 숨었어요. 이제는 싸워야 해요. 17단락 Dark Night 서희의 결심. 서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결정했어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서희야. 외삼촌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위험해. 알아요. 서희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0년간의 결의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원한 건 이거였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 정의가 실현되는 것. 아버지는 죽으면서도 말했어요. 내가 죽어도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 말을 지켜야 해요. 저희가 증거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최정화는 끝이에요. 강태준도 흔들릴 거예요. 10년간 쌓아온 그들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판기가 서희 옆에 섰어요. 같이 가요. 끝까지 서희가 판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고마워요. 언제나. 18단락 Break into 3 기자회견 준비. 언론에 공개하려면 기자회견이 필요해요. 저희가 말했습니다. 그냥 자료만 보내면 무시당할 수 있어요.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해요. 위험하지 않소?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면 최정환이 더 쉽게 찾을 수 있소. 알아요. 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요? 제가 공개적으로 나서면. 저희가 설명했습니다. 저를 해치면 의심받게 돼요. 증거 공개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해질 수 있어요. 어디서 할 거니? 외삼촌이 물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가 필요하잖아. 저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국 특파원 클럽. 외국 기자들 앞에서 해요. 저희가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최정환의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 언론은 달라요. 그들이 보도하면 한국 언론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19단락 파이네요. 연락. 저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외국 특파원 클럽.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기자회견 일정을 잡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 정치권 비리에 관한 폭로입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국정원 고위 인사가 연루되어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제로 원하시나요? 가능한 빨리요. 내일은 어떨까요? 잠시 기다림. 내일 오후 3시에 가능합니다. 좋아요. 예약할게요. 성함이? 저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서희입니다. 고 이시원 검사의 딸. 전화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10년 전 의문상 검사의 이름. 그의 딸이 기자회견을 한다. 뉴스가 될 것이 분명했지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가 돌아봤어요. 세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에요. 저희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모든 게 끝나요. 20단락 파이널 이미지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공장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 빛을 바라봤어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지요. 의대를 다니고,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내일,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세상에 고발할 것입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완성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당신의 누명을 벗겨드릴게요.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을 죽인 자들을 처벌받게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햇살이 서희의 얼굴을 비췄어요. 눈물이 빛났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날 밤이었습니다. 2015년 4월의 어느 화요일 밤, 서희 일행은 최정안의 비밀 금고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손에 넣었지요. 10년간 숨겨진 진실, 아버지를 죽인 명령이 담긴 녹음, 추격전이 있었고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지요. 증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일 오후 3시 외국 특파원 클럽. 서희가 세상 앞에 섭니다.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마이너스. 다음 15화 예고입니다. 기자회견. 저는 이서희입니다. 10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시원 검사의 딸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전 세계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최정안도, 강태준도 기자회견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큰일이 있었지요. 서희 일행이 최정안의 비밀 금고에 잠입했고, 그리고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라는 최정안의 목소리, 직접 녹음된 명령, 처리해, 완전히, 흔적 없이. 서희는 그 녹음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추격전이 있었습니다. 총격전도 있었습니다. 구름다리를 건너 탈출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 오후 3시 기자회견. 서희가 세상 앞에 섭니다. 10년간의 진실을 밝힙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정안과 강태준은 가만히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 한 스푼 얹어 놓을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본 영상은 순수 창작 사연 드라마입니다. 실제 사연, 시대적 경험, 공감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어요.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힙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